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분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분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괜히 이것도 어려운 문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이 분사라는 말은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기억나나요? 형용사는 들었을 때 뒤에 명사가 생각나는 말,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 그게 바로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면 분사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happy라는 형용사나 nice라는 형용사는 그냥 형용사라고 하고 왜 어떤 친구들은 분사라고 부르느냐? 자,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surprise라고 하는 놀래키다 라는 이런 동사, 그리고 tire라고 하는 피곤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이런 동사에다가 우리가 ing 또는 pp를 붙여서 만들어준 형용사, 이걸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surpris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surprising 이라고 만들어주면 이것은 놀라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ire라는 이 동사,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에 tired라고 만들어서 pp의 형태를 붙여주게 되면 피곤하게 된, 피곤해진 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tired라는 단어를 원래 그냥 형용사로만 알고 있었지만 자, 이거는 사실은 분사,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분사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분사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어요. 자, 첫 번째는 현재 분사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분사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분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생김새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뭔가 현재 진행형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생김새를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여주면 이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현재 분사는 그래서 진행형과 같은 해석으로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한 그런 해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현재 진행형에다가 쓰던지 아니면은 어떤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직접 주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낼 때 우리가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생김새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한, 그 다음에 진행형과 능동에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과거 분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동사에 ed를 붙여준 형태 또는 불규칙 동사들이라면 pp의 형태를 붙여준 게 바로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 분사는 보통 해석은 당하는 느낌을 해서 뭐뭐 되는, 뭐뭐 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과거 분사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수동태에서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의 이 완료 상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분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동사의 ing, 뭐뭐 하는 뭐뭐 한, 진행과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 ed의 형태, 즉 pp의 형태, 해석은 뭐뭐 되는 뭐뭐 된, 그리고 완료와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사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들처럼 명사 바로 앞에 써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dancing girl 이렇게 써주면 춤추는 소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친구들 보면 순서를 dancing a girl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형용사는 원래 관사와 명사의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a cute dog 하는 것처럼 cute a dog 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a dancing girl 이라고 순서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사는 조금 일반적인 형용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 ing 또는 pp의 형태들은 뭔가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라든지 수식어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뭔가를 데리고 나왔다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꾸며주는 명사 뒤에다가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girl을 먼저 쓰고 그 뒤에
dancing on the stage. 자, 지금 dancing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뒤에 on the stage라는 단어들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꾸며주는 이 girl 뒤에다가 써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것과의 차이를 볼게요. A dancing girl은 춤추는 이라고 하는 dancing이 혼자 나왔기 때문에 명사 앞에다가 둬서 a dancing girl이 된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girl dancing on the stage. 이것은 dancing이 on the stage라고 하는 어떤 다른 단어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분사의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baked potatoes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왜냐하면 baked라는 단어가 구워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자, 만약에 potatoes baked in the oven 이런 식으로 오븐에서 구워진 감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baked in the oven이라고 하면서 뒤에 뭔가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이것은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다가 두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ing의 형태라고 하는 건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 말고 동명사라는 것도 ing의 형태를 붙여주는 생김새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VING를 만들어준 형태는 현재분사와 그리고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했고요.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한이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자,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뭘까요? 명사가 되겠고요. 얘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이건 반드시 구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을 조금 쉽게 쌤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동사 바로 뒷자리에 ing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비동사 뒤에 나왔을 때는 해석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뭐하는 것이다 또는 뭐뭐하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my hobby is swimm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니까 동명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He is swimming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동사 뒤에 ing가 나왔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는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의 느낌 또는 뭐 과거 진행형의 느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현재 분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된다 동명사,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보통 이런 어나 언이나 더와 같은 관사와 뒤에 명사 사이에다가 ing를 써주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ing가 동명사와 현재분사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ing가 뒤에 있는 명사의 용도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같이 묶여서 자체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동명사로 생각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swimming suit. 자, 이것은 수영하는 용도의 옷 또는 수영복 이런 식으로 용도를 설명하는 느낌이고 자체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명사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예로는 a walking stick, 지팡이라든지 a sleeping bag, 침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용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ing가 명사를 단순히 꾸며주는 느낌으로 나오면 명사를 수식하는 느낌으로 나오면 현재분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재분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swimming girl. 자, 얘는 수영하는 소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영하는 이라는 단어가 그냥 소녀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수영하는 용도의 소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분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는 a walking man. 걸어가고 있는 남자. 또는 a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자, 지금처럼 이거는 용도 설명이나 자체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현재분사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형용사 같은 느낌이죠. 그쵸? 형용사는 전부 다 현재분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현재분사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건 좀 외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지각동사라는 부분에서 자,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지각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동사 원형 또는 ing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때 쓰이는 이 ing가 현재 분사로 쓰인 것이다 라고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 saw him working. 자, 문장을 이렇게 써놓으면 해석은 나는 그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ing가 해석이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 동명사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에 ing를 쓰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진행형의 느낌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진행의 느낌이니까 현재 분사로 외워둬야 하겠습니다.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이때 쓰이는 지각동사, 자, 뭐였었는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보고, 듣고, 느끼고 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은 다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look at, watch, see, 그 다음에 듣다라고 하는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느끼다라고 하는 feel, 또는 뭐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smell 이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지각동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분사라는 거예요. 뭐 감정분사, 감정형용사, 감정동사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건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정동사들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었었던 surprise와 같은 아이디예요. 자, surpris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기 때문에 뭐뭐를 놀래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줄 수 있고 pp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 가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ing를 붙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뭐뭐 하는, 뭐뭐 한, 그리고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surprising으로 만들었을 때 이때 해석은 놀래키는, 놀라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pp를 붙여주면 의미가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그런 수동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놀라게 된, 놀란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ore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bore라는 단어도 ing를 붙이면 지루하게 하는, 지루한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pp를 붙여주면 지루하게 된 이라는 해석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The movie was boring. 그 영화는 지루했다. 자, I was bored. 나는 지루했다. 자, 지금처럼 위에는 ing고 밑에는 pp지만 해석이 지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해석은 똑같아도 여러분들이 갖는 느낌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처럼 영화 같은 경우에는 ing로 쓰였으니까 영화는 직접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그 영화는 지루하게 하는 영화야 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걸 보니까 나는 지루하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느낌의 pp를 써줘야 돼요. 지금처럼 감정 분사들은 웬만한 경우에는 사물은 감정을 받을 수는 없고 감정을 전달할 수만 있기 때문에 항상 ing만 나옵니다. 사람의 경우는 보통 감정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pp가 나와요. 헷갈린 사람들은 그냥 사물은 ing, 사람은 pp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사실 감정을 받기만 하는 건 아니죠.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ing 형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The teacher is boring 이런 식으로 자, 그 선생님은 지루해.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루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ing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물 ing, 사람 pp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 사람들은 그렇게 외워주면 편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분사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감정분사들을 선생님이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반드시 공부하도록 하세요.